몇 개 오면 뭔가 갖다 놓으면 하나 이렇게 하게 실수 지득해도 한 개씩이야. 제작할 때 기분 좋게 지적해야지. 생기 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분 나쁘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공부할 때 유형별로 공부할 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중복조합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들은 중복조합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치? 시험에서는 이게 어떤 유형이다? 전혀 안 알려주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생각 배제하면서 최대한 배제하면서 문제를 쳐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배제할 수 없잖아, 솔직히 사람인 이상. 그럼 반드시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키라고요. 이게 왜 중복조합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한테 속으로 설명을 하고는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너가 제대로 너의 스승님으로 푸는 거라고. 자, 여기 보세요. 응원 나온 4명에게 같은 종류 음료수를 10개를 나눠주려 한다. 자, 10개를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10개는 똑같은 음료수. 4명은 달라. 서로 다른 4명 학생에게 10개 음료수를 당연히 중국에서 받겠지. 음료수 똑같으니까 순서 상관없잖아. 됐어? 자, 당연히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음료수를 못 받는 친구도 있는 거겠지. 그치? 4명 중에 1명이 못 받을 수 있고, 둘 다 못 받을 수 있고, 3명이 못 받고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돼지네. 물론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겠지. 다 포함된 게 너라고요. 그때 음료수를 한 학생에 적어도 한 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없어. 똑같은 음료수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나씩 먼저 돌려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씩 먼저 깔아주시면 4개 음료수를 딱 주게 될 거고 남은 6개만 4명한테 더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지? 기본 문제들이야. 밑에도 봐봐요. 발전 문제 다 밑에 쉬워요. 발전 문제 봐봐. 자, 은호 상담교사가 월, 화, 수 3일 동안 9명 학생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려고 해. 그럼 월요일에 누구 상담하고 화요일에 누구 수요일에 누구 해서 총 9명을 상담하려고 해. 적어도 1명의 학생과 상담해야 된대. 그럼 기본적으로 각 요일별로 누구를 상담할지를 적어야 되면 어때? 누구를 상담하는지 또 중요한 거잖아. 그지? 학생 9명 중에서 누구랑 상담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하겠지. 나는 월, 화, 수 3개의 상자에 9명 학생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 중요하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중복 순서를 써야 되는데 왜 중복조합 하는데 왜 갑자기 네가 넘었어요? 뭐 때문이야? 이런 문구 때문이지. 누구를 쓸지가 아니라 뭐야? 학생 수만을 쓰겠다고요. 누구랑 상담하는지를 쓰는 게 아니라 몇 명과 상담하겠다만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월요일날 3명과 상담하겠다는 거지 너랑 상담하겠다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니? 이것만 보시고 그러면 순서 상관없이 서로 다른 3개의 요일에 총 9명의 학생을 나눠 넣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 강의식 푸는 것처럼 해봐. 월요일에 X명하고 상담한대. A명 상담한대. 화요일에 B명 상담하고 수요일에 C명 상담하는데 전체 학생 몇 명이 되니까? 9명이 되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그런 A, B, C 사람 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여야겠지.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명하고 상담한다 그랬지. 적어도 1명의 학생과 상담한다 그랬으니까 너는 0은 안 되고 1부터 된다고. 그럼 A는 1 이상, B도 1 이상, C도 1 이상의 조건이 붙어있는 그런 부정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A' 플러스 1로 B' 플러스 1로 C' 플러스 바꾸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 되니까 3H6이 답이 되겠지. 뭐 이렇게 안 풀어도 중복조합 문제 이거 확인했으면 빈 상자는 없는 거니까 하나씩 먼저 집어넣으면은 나머지 6개만 저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문제니까 똑같이 3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 보면 이렇게 부정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더 번거로워. 그치? 번거로워.
왜냐면 중복점인 거 확인했으면 그래 중복점 전체 몇 개에서 몇 개를 집어넣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조건에서 요일별로 적어도 한 명, 즉 빈상자가 없다는 표현이 있으면 하나씩 깔아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굳이 부정 방식 만들 이유까지는 없어요. 됐니? 더 번거로워지는 길이니까. 문제 표현들을 잘 보시고 그 의미들을 해석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네미킴 5번도 볼게요. 자, 같은 종류 하트 젤리 5개, 같은 종류 왕방울 젤리 10개를 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각 사람이 적어도 하트 젤리 1개, 왕방울 젤리는 2개씩은 받아야 된대. 그럼 뭐야? 똑같은 하트 젤리고 똑같은 왕방울 젤리니까 적어도 하나씩 또는 적어도 2개씩 받으려면 미리 하나씩 2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면 3명한테 하트 젤리 5개인데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하트 젤리 하나씩 주고 나면 2개 남지. 그 2개의 하트 젤리를 3명에게 마저 나눠주는 거는 3H2. 됐지? 그리고 왕방울 젤리가 10개인데 각 사람당 2개씩은 받아야 된대. 그럼 2개씩 먼저 나눠주면은 총 6개를 줬지. 그럼 왕방울 젤리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 4개를 3명에게 마저 더 나눠주시면 끝나 그랬지 뭐. 됐어? 똑같은 대상을 적어도 1개씩 나눠준 문제면 그 사람 수만큼 하나씩 먼저 나눠주고 남은 것들만 추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밑에 95번 자가 다르다 똑같다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지.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 3개 있고요. 같은 종류의 구슬은 7개 있어. 자, 이거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담근다. 자, 집어넣을 거야. 넣었다가 같은 종류 주머니 3개에다 집어넣는다고요. 뭘 집어넣는데? 서로 다른 사탕 3개랑 똑같은 굿을 7개를 집어넣는 거야. 얻다가 같은 주머니에. 자, 아까 얘기했지? 같은 주머니면 서로 주머니 3개가 구분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면 어느 주머니에 집어넣을지 선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야, 똑같이 생긴 주머니 3개 있는데 이걸 들고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뭐야? 바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치? 집어넣는 경우 수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라고요. 어딜 집어넣어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심하셔야지. 집어넣는 주머니가 이제 똑같은 주머니야. 그럼 비어있는 상태로는 똑같은 주머니라고. 근데 그 똑같은 주머니가 영원히 똑같은 주머니는 아니게 돼. 주머니가 다 똑같은데 내가 거기다가 만약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3개 주머니는 어때? 구분되지. 왜? 그 안을 쳐다보면 서로 다른 건지 구분할 수 있잖아. 이건 빨간색이 들었네? 노란색이 들었네? 파란색이 들었네. 그치? 한 번 똑같은 주머니가 영원히 똑같은 주머니는 아니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지. 그럼 일단 암부터 넣기 전에는 같은 주머니야. 뭐부터 넣을래? 각 주머니에는 사탕과 구슬이 1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래? 사탕은 3개, 구슬은 7개. 사탕은 달라, 구슬은 똑같아. 아까 뭐라 그랬니? 2종류를 넣을 거 아니야. 2가지를 넣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넣으라고? 하나씩 착착 넣자고. 그치? 하나씩. 뭐부터 넣을래요?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뭐부터 넣을까? 사탕부터 먼저 치자. 사탕 먼저 넣을 텐데 사탕이 1개씩 들어가야 된다며. 주머니 3개고 사탕 3개니까 결국 저 사탕 3개를 하나씩 나눠 넣는 거지. 몇 가지야? 대답해요. 서로 똑같은 주머니에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1개씩 넣는 가지수는 몇 가지? 네 앞에 생각해봐. 네 앞에 주머니가 3개 있어. 똑같이 생겼어. 내가 사탕을 3개 들고 있어. 하나씩 넣고 싶어. 자, 넣는 방법 몇 가지?
대답해. 대답하면 쿠폰 하나. 대답. 한 개. 누구야? 그치? 한 개. 오케이. 기억 네가 하고 있어라. 난 기억 못하니까. 한 개. 맞잖아. 그치? 주머니 똑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주머니 고민한 게 뭐 있냐. 그냥 하나씩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치? 똑같은 주머니니까 집어넣는 게 무슨 한 가지야. 자, 그렇게 해서 사탕이 하나씩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세 개의 주머니는 어떻게 돼 이제? 구분되지. 왜? 그 속에 서로 다른 사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똑같은 주머니가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주머니가 바뀌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 다른 주머니에 남은 구슬 7개를 집어넣어야겠지. 근데 구슬도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머니에 구슬 7개를 집어넣는데 한 개 이상씩 들어가려면 한 개를 먼저 깔자. 그러면 3개 들어갈 거고 구슬 4개 남았어. 4개 남았고 그걸 3개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겠지. 이렇게. 됐니? 똑같은 주머니였지만 너를 집어넣는 순간 서로 다른 주머니로 바뀌고 기본적인 중복자 문제로 쏙 바뀌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구슬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지 뭐. 배우는 문제. 자, 구슬부터 넣을게. 그럼 구슬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7개를 똑같은 주머니에 하나씩 먼저 깔아주겠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뭐. 그네? 그러면 자 하나씩 들어갔어. 근데 여전히 이 3개의 주머니 어때? 똑같은 주머니 안에 똑같은 구슬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잖아. 구분되네 안 되니? 여전히 똑같은 주머니네. 이야기 더 복잡해졌다 그러면. 개씨 괜히 했네. 됐어? 자 똑같은 주머니인데 남은 구슬 몇 개를 더 넣어야 돼? 4개를 더 넣어야겠지. 남은 구슬 4개를 더 넣는 방법은 사실 교과가 바뀌면서 분할 빠졌는데 이제 똑같은 주머니 집어넣는 걸 우리가 분할이라 그래. 뭐라고 없어 그냥. 주머니 똑같아. 구슬 4개 똑같은 거 나왔어. 그러면 어느 것에 넣는지가 중요치 않지. 넣는 순서도 안 중요하지. 그럼 뭐야? 결국 몇 개가 더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잖아. 즉 남은 4개를 3개의 등분으로 쪼갰을 때 몇 개씩 쪼개지냐가 결국 나눠 넣는 기호에서 똑같은 거야. 4를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지. 근데 빈상자 있으면 상관없잖아. 어차피 하나 깔아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4개 하나 집어넣고 빵개 집어넣을 수 있겠지. 셋 중에 하나에다가 4개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끼워넣을 수 있겠지. 3개, 1개, 빵개일 수도 있고요. 2개, 2개, 빵개일 수도 있겠지. 또 뭐냐? 2개, 1개씩 넣을 수 있겠지. 3개의 똑같은 주머니가 있어. 거기에 똑같은 구슬 7개를 넣는데 빈 저보다 하나씩 갖는다며. 그럼 넣고 구슬 몇 개 남았어? 4개를 추가로 집어넣어야겠지. 여전히 똑같아. 그럼 뭐야? 너 4개를 몇 개씩 나눠 집어넣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4개 빵개 3개 1개 빵개 2개 빵개 2개 1개 총 몇 가지 있어? 4가지지.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니? 아이씨 진짜 이제 사탕 3개를 넣어야 되네. 사탕 3개를 넣어야겠지. 사탕 3개도 1개씩 넣어야겠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사탕 3개 넣으면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 주머니가 봐봐. 이렇게 되면 너랑은 여전히 구분이 안 되는 주머니지. 너는 구분되잖아. 그러면 사탕 종류 3개를 ABC라고 그러자. 그럼 ABC를 A, B, C나 A, C, B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또 어때? 다 다르지? 개수에 의해서 서로 다른 걸 구분되잖아. 꼴찌 엄청 아프네. 다 분류해서 그 가까이 따라서 3개 넣는 방법 또 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야. 미친 짓. 한번 해본 거야. 문제 잘 풀면 안 되고. 그럼 해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거 먼저 넣으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냥 처음 것만 생각해.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밑에 96번 한번 봐봐요.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자, 각 학생은 저보다 한 개 초콜릿을 받고 A는 B보다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그러면 4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초콜릿이야. 저보다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걸 하나씩 먼저 나눠주면 몇 개 남아? 4개 남지. 그 4개 남은 거를 이제 추가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A는 B보다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그럼 A는 B보다 많은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개씩 받으니까 B가 한 개 받으면 A는 뭐야? 두 개 받을 수 있지. 한 개 받으면 A는 세 개 받을 수 있지. 한 개 받으면 네가 네 개 받을 수 있지. 남은 애들은 두 개 더 받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자. A, B, C, D인데 얘들한테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이미 한 개씩은 집어넣었어, 그렇지? 그럼 이제 4개 남은 거를 추가로 분배해 줄 때 추가로 가는 것만 생각해보자. 그럼 B에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럼 A는 B보다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네 개 받아도 괜찮지. 남은 게 네 개니까. 니들 다 안 받으면 되니까. B가 한 개 받으면 A는 두 개를 더 받아야 되겠지. 한 개 받으면 세 개 더 받을 수 있겠지. B가 두 개를 더 받으면 A는 남은 두 개인데 두 개 더 받아봐야 B보다 많지는 않겠지. 이거밖에 없네. 어차피 요 조건이 없으면 4H4로 계산해 주겠지만 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너를 만족하는 AB를 직접 찾아가면서 그때 나머지들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제 조건이 몇 개 남았어? 4개 중에 1개 주고 안 줬으니까 3개 남았지. 3개를 여기 나눠주면 되겠지. 2H 3. 4개 있는데 2개 줬어요. 2개 남았지. 그걸 C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2H 2. 3개 줬으니까 1개 남았잖아. 2H 1. 4개 주고 안 줬지. 얘들 1개밖에 없지. 못 받는 거니까. 2개 1개면 총 3개 썼으니까 1개 남았네. CD한테 1개를 나눠주면 되겠고요. 4개 다 썼으니까 얘들은 못 받겠지. 하나 못 받는 것도 하나의 한 가지인 거예요. 다 분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다.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 나 조건 때문에. A가 B보다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1개 더 받을 수 있고 2개 받을 수 있고요. 또 B가 몇 개 받는지에 따라서 A의 배수도 달라지니까 다 분류해본 거. 다음 페이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네. 자, 개념 익힘 6번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다. 우리 앞에서 함수의 개수 했다, 그치? 자, 1, 2, 3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번외편으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너의 입장에서 너의 짝을 골라내라 그랬지. 총 몇 개 중에서?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누구를? 몇 개를? 3개를. 자, 그냥 함수니까 어때? 중복해도 괜찮지? 1이 2로 가도 2도 또 2로 가도 되고 3도 또 2로 가도 되겠지. 1, 2, 3, 4, 5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택하시는 거고요. 자, 택하긴 택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중요하지. 처음 뽑아낸 게 1의 짝, 두 번째 뽑아낸 게 2의 짝, 세 번째 뽑는 게 3의 짝이 되는 거니까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고요.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었어요. 맞니? 다시 생각하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5개 중에 1개. 곱하기 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중에 1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5개 중에 1개. 따라서 5의 세제곱 5파이 3. 됐어? 두 번째 무슨 함수? 1대1 함수는 자 1이 5개 중에 하나로 가면 남은 2는 1이 간 짝은 못 가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로 갈 거고요. 3은 앞에 2를 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로 가겠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너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1대1 함수는 중복하면 안 되잖아. 그치? 한 번 간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나열해주는 게 되겠지. 이게 그냥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자, 근데 뭐 이거네? 1번에 저희가 무슨 뜻이야? x1과 x가 다르면 fx과 fx가 다르다. 이게 뭔 뜻이야? 1대1 함수의 정의잖아.
이게 1대 함수이잖아. 따라서 얼마 되나? 5p 3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x가 더 크면 그 따른 함수값도 더 큰 데로 간다는 얘기지. 큰 놈이 더 큰 데로 간다고. 1, 2, 3 1, 2, 3, 4, 5 그러면 분명히 여기 3개니까 이쪽에서 몇 개 끊어야 돼? 3개 골라야지. 3개 골라서 예를 들어서 너랑 골랐어. 그러면 내가 이 조건에 의해서 큰 놈이 큰 데로 간다며. 3이 제일 큰 데로 가고 2가 4로 가고 1로 여기 있지. 이 대응되는 순서는 내가 정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거야 여기 따라서. 큰 놈이 더 큰 데로 가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나는 뭐만 하시면 되는 거야. 뽑아내기만,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야. 몇 개 중에서 저 5개 중에서 너의 짝 몇 개를 3개를 항상 큰 데로 가야 되니까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지. 서로 다른 3개를 뽑아내면 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뽑아서 3개를 뽑아서 1번 같은 경우 3개를 뽑아서 뭐 하는 거야? 짝을 지셔야 돼 니가. 그치? 1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니까 너 3개를 뽑은 다음에 1이 셋 중에 1로 가면 2는 1로 가고 3은 1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또는 1이 1로 가면 2는 또 1로 가고 3은 1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순서까지 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5p3인 거고요. 여기는 내가 순서를 안 정해도 크기대로 배열되는 거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뽑기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번은요? 4번은 자, 큰 게 더 큰 데는 가는 건 맞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등호가 하나 들어있지. 큰 게 크거나 같은 데로 간다고요. 1이 2로 가면 2는 2보다 큰 데인 열로 3, 4, 5 중에 하나 가겠지만 같은 데 되니까 2로 똑같이 된다는 얘기야. 요 중에서 너의 짝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는 무조건 큰 데로 가야 되니까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야 되지만 너는 같은 데로 가도 되니까 어때? 중복해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겠지.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너의 짝 몇 개를? 3번을 뽑아야 되는데 같은 걸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중복해서 했다는 뜻이야. 여전히 크게 큰 데로 가는 거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는 거고. 이 등호 때문에 등호 여기가 뭐라고요? 두 개 같은 데 된다는 얘기야. 두 개 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즉 중복해서 2번, 3번 뽑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니까 중복 조합을 들어가는 거야. 얘 1번이랑 얘랑 해서 가장 기본이 된 유형 4가지야. 자, 그냥 함수는 가는데 또 가도 상관없으니까 중복. 그 다음에 내가 대응되는 순서까지 정해주셔야 되니까 순열, 중복 순열 되는 거고요. 1대1 함수는 하나씩밖에 못 가니까 간 데는 못 가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중복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순서만 정해주면 되니까 순열, NTR. 됐음? 자, 그 다음 3번처럼 큰 놈이 큰 데로 가더라. 또는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도 부등호가 클수록 작은 데로 가더라. 같은 의미야. 결국은 뭐야? 순서가 정해졌다 의미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지. x가 더 클수록 y도 더 큰 데로 간다. x가 클수록 y가 작은 데로 간다. 어쨌든 순서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결국은 뭐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자? 뽑기만 하자. 순서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뽑기만 하자. 그러니까 조합이 오셔야 되고 큰 게 크거나 큰 게 작아야 되니까 똑같은 걸 뽑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5C3. 너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야. 크기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뽑기만 하자. 근데 여기 짝대기가 있네. 같아도 되네. 같은 걸 뽑아도 되네. 중복해도 되네. 중복 조합. 됐어? 모든 문제들이 이것처럼 간단하게 나오진 않겠지. 근데 그 쪼개고 나면 결국 니들을 써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조제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밑에 98번 한번 볼게요. 자, 어디야? 맞냐? 1, 2, 3, 4에서 4, 5, 6, 7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야. 자, 1, 2, 3, 4에서 4, 5, 6, 7이. 자, 정해졌지? 2는 5로 정해졌어. 그래, 고정된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남은 1, 3, 4의 짝만 정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임의의 동원수니까 모든 원수에 대해서 x 값이 더 클수록 y 값도 크거나 같은 거지. 맞니?
그러면 선생님 와우 중복조합인데요? 중복조합인데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된 게 있지. 2는 어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 조건에서 1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1은 2보다 어때? 2보다 작잖아. 2보다 작은 놈은 2의 함수값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되겠지. 작거나 같은 데로. 따라서 2보다 작은 1은 2가 대응되는 5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겠지. 1이 갈 수 있는 건 저 둘 중에 하나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2보다 큰 놈은 2가 간 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2보다 큰 놈은 2가 간 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2보다 큰 3과 4는 2가 간 5를 포함해서 5, 6, 7 중에 하나로 가야겠지. 근데 지금 뭐야? 너희들 사이에서는 순수가 정해져 있잖아. 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야? 나는 뽑기만 하면 되겠지. 너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내면 되겠지. 근데 뭐야? 같아도 되지. 뭐야? 중복? 좋아. 3개 중에서 너의 짝이 될 수 있는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같은 걸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3H다.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자. 속에 나오잖아. 배연들이. 자, 문제에서 조건이 까다롭게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대응시켜주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문서들은 아까 배운 대로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잡을 이용해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99번 한번 봐봐. 조금 더 확장되게 넣으니까 똑같아. 1, 2, 3, 4에서 5, 6, 7, 8로 대응된대. 자, 3은 홀수로 간대. 3은 홀수로 가는데 홀수가 5도 있고 7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네. 홀수라고 말했지 온지 7지 말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뭐한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거야. 자, 먼저 3이 홀수인 5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클수록 크거나 같은 데로 가니까 3보다 작은 놈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1과 1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5로 갈 수밖에 없지.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3보다 큰 4는 3이 간 5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겠지. 그럼 4는 요 4개 중에 한 가지가 되니까 곱하기 얼마야? 4가 되겠지. 근데 자 F3이 홀수니까 3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7로 갈 수도 있겠지. 자 7로 가면 1과 2는 3이 간 7보다 작거나 같은 요 셋 중에 하나로 가면 되겠지. 1과 2는 5, 6, 7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순서 크기가 정해져 있지. 크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되겠다. 조합이 오셔야겠지. 조합은 조합인데 크거나 같다니까 중복이 가능하다. 됐지? 곱하기 자 3보다 큰 4는 7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겠지. 4가 갈 수 있는 거는 7, 8 둘 중에 하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돼. 계산하면 너는 4 너는 3H는 4C2 6 12 다음 따라서 얼마다? 16개가 만들어지겠다. 결국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놈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그 속에서는 분명히 앞에 배운 대로 중복조합이나 조합들을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개념 7번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다. 1, 2, 3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다. 근데 자 1번 보자.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이야? X 1일 때 1이 가는 데가 F1이지. 2는 1이 가는 것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되는 거고요. 3은 2가 가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로 가는 거지. 그럼 뭐야 아까처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지. x가 1, 2, 3으로 커질 때 y값도 어때? 점점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너 5개 중에서 너 있잖아 몇 개를? 3개를 뽑는데 순서는 정해져 있지. 큰 게 큰 데로 간다는 뜻이니까.
네? 순서는 정해져 있고 나는 그러면 뽑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이야. 근데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중복. 저 1위가 이거잖아. 1, 2, 3이 1, 2, 3, 4, 5로 될 때 F1은 무슨 말이야? 1이 어디론가 가겠지. 1이 만약 2로 갔다 치자. 그럼 F1은 2지. 그러면 2는 1이 간 것보다 더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 3은 2가 간 것보다 더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크거나 같으니까 4로 가도 상관없고 5로 가도 상관없는 거겠지. 그럼 결국 뭐야? 큰 게 큰 데로 가야 된다니까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뽑기만 하고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은 게 중복돼서 뽑게 되니까 중복자면 돼. 됐어?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이씨 이상한데? 만약에 요게 나오면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나오면 크기 정해져 있지? 큰 게 더 크니까. 그럼 나는 뭐야? 역시 뽑기만 하면 돼. 근데 크거나 같은 거 아니고 그냥 크지? 네가 어디로 가면 2는 그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된다고. 같은 걸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5개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같은 거 3개를 뽑아내면 53이겠지. 그럼 이놈은 너와 너의 중간이지. 하나는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없고 없고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조합을 쓰든 중복조합을 쓰든 쓰려면 전체가 부등호 생김새가 똑같아야 돼. 그치? 다 있거나 방금처럼 다 없거나 하면은 중복조합을 쓸지 조합을 쓸지 할 수 있는데 1분에 있고 1분에 없으면 저를 우리가 분류하신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 저 의미는 요거랑 요거랑 합쳐놓은 거지 이거잖아. 여기가 크거나 같다 했다는 얘기는 F1이 F2가 F1보다 크고 F3이 F2보다 크다. 에다가 F2하고 F3이 같은 경우를 합쳐놓은 거잖아.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크다와 같다를 합쳐놓은 거니까. 그럼 분리하면 뭐가 돼? 등호 없으니까 중복 안 되지. 그러면 5개 중에서 중복 안 하고 몇 개? 3개 뽑는 거야. 너는요? 어차피 너들은 같을 거니까 몇 개 뽑으면 돼, 너 중에서. 숫자 2개 뽑으면 되지. 2개 안 뽑아서 작은 거는 1과 연결시키고 큰 거는 2랑 3을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잖아. 5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야. 둘 다 하시면 된다. 50, 3이랑 50이랑 똑같지? 10 더하기 10이니까 20. 자,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거를 중복조합을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인데 거기서 뭐가 빠진 거야?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같다가 없으니까 요 둘이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이번에는. 그치? 여기에서 여기 같다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같다를 빼준 거야. 그 위에 경우에서는 얼마야? 중복조합이잖아. 빼기. 얼마 되는 거는? 두 개지. 두 개 같은 거니까 하나, 2개만 중복해서 뽑으면 되겠지. 5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만. 3개지만 너들이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2개만 중복해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OH3은 7C3 빼기 OH는 6C2. 7C3은 7, 5, 7, 5, 35 빼기 6C는 이런 저랑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가 크거나 같다로 통일됐으면 중복조합, 전체가 크다로 통일됐으면 조합인데 섞여 있으면 너를 분리해서 중복조합을 쓸지 그다음 조합을 쓸지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이제 조금 늘어난 게 여기다. 밑에 변형 문제 101번에 1번이랑 2번이랑 똑같다. 2번 한번 볼게. 1, 2, 3, 4, 5가 1, 2, 3, 4, 5, 6, 7에 대응되는 함수인데 자 보자. 1보다는 2가 더 큰 데로 가야 되고 2보다는 3이 더 크거나 같은 데로 3보다는 4가 더 크거나 같은 데로 5는 더 큰 데로. 자 있다가 없다가 하지 그치? 어떻게 하라고요? 통일하자고. 어떻게 볼래? 전체 다 있다고 먼저 볼게. 그럼 중복조합을 쓰면 되겠지. 중복조합 쓰면 되겠지. 몇 개? 7개 중에서 중복 크락해서 몇 개? 저거 있자 5개를 뽑아내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와 여기는 없잖아. 그럼 요 둘이 어때? 같은 경우를 빼겠지. 요 둘이 같은 경우도 빼겠지. 한 번에 뺄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뺍니다. F1이랑 F2랑 같아지는 경우를 뺄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얘 둘이 같아지는 경우를 걷어내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골라내면 되겠다. 이렇게 돼서 됐지? 두 번째는 여기에도 없으니까 여기 같은 걸 또 빼겠다. 그럼 앞쪽은 그대로 두고 여기 둘이 같은 걸 빼겠다. 그럼 얼마 또? 10, 20, 40. 하나, 둘, 셋, 네 개를 뽑으면 되니까. 됐니? 근데 봐봐. 잘 봐. 여기 둘이 같은 걸 뽑을 때는 여기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여기 두 개가 같으면서 얘보다 얘가 큰 것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은 것도 지금 다 센 거잖아. 맞네? 여기는 얘랑 얘랑은 반드시 같으면서 니랑 니랑 비교했을 때 니가 더 큰 것도 있고 니랑 니랑 같은 것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야? 여기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려고 하는데 양쪽 다 같아지는 경우는 몇 번 빠진 거야 지금? 두 번 중복해서 빠져버린 거지. 이번 식은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이쪽이 같아지는 경우를 드러내려고 뺀 거야. 근데 여기가 같아지는 경우를 뺄 때 분명히 이 둘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다 빼버린 거라고. 근데 두 번째 식에서는 또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겠다고 해서 계산했는데 그 안에는 F1과 F2가 큰 경우도 있겠지만 같아지는 경우도 지금 다 또 뺀 거야. 그럼 양쪽에 F1하고 F2가 동시에 같고 F4랑 F5가 동시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빠졌고 여기서 한 번 빠졌으니까 두 번 빠졌지.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걸 두 번 뺐으니까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주셔야 돼? 더 해주셔야겠지. 이거 얼마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만 보면 되겠지. 7개 중에서 몇 개의 숫자만? 3개의 숫자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중복해서. 너랑 빼고 이씨 어떻게 돼? 너에서 널 빼고 너는 중복했으니까 한 번은 더 해주셔야 되겠지. 여사건을 풀고 있는 거잖아. 마지막 거 안 집어넣으면 틀려. 자, 나는 그럼 조합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어떡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각각을 다 빼버리고 다 크다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겠지. 이거 얼마예요? 7개 중에서 5개를 서로 다른 걸 뽑아내는 거지. 실시죠. 같다가 없으니까 중복 안 돼. 됐니? 근데 보니까 어때? 가운데 2하고 3 사이 같을 수도 있고 4하고 4 사이가 같을 수 있겠지.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해야지. 너는 근데 2하고 3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같아지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같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4개 뽑으면 되니까 7, 10, 40. 그 다음에 또 3하고 4도 같아 할 수도 있다잖아. 그거랑 같다니까. 그러면 F3하고 F4하고 같아지는 경우도 추가로 집어넣어야지. 더 해주시지.
분모도 얼마야? 74되지겠지. 근데 문제는 양쪽 다 동화 있으면 둘 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지. F2랑 F3이랑 F4까지 모조리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 경우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니 안 되지? 안 돼 있잖아. 그럼 니도 다시 어떻게 되니? 마저 더해주셔야겠지. 여기 크거나 같다, 여기 크거나 붙어 있으니까 너들이 같아지는 경우는 지금 더했고 너들이 같아지는 경우는 더했어. 근데 다 있으면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도 또 더하셔야 돼. 그렇지? 얼마야? 하나, 둘, 세 개를 뽑아내면 되니까 더하기 73까지 해주시면 답이 저랑 아마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조합을 쓰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복작을 쓸 거면 이렇게 쓴다고. 계산은 어떻게 편하겠어? 여기 편하겠지. 어차피 늘 계산하려도 조합을 바꿀 거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1분은 등호가 있고 1분은 없으면 전체가 다 있다고 보고 없는 경우 빼주시면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없다고 생각하고 1부분만 있으면 있는 부분만 같아지는 거를 구해서 다시 더해주시고. 자, 실수하기 쉬워요. 왜? 마지막에 있는 더하고 있는 또 그대로 더하고 있고, 얘는 중복됐으니까 그만큼 다시 빼는 거야. 그지? 얘는 중복된 거 없으니까 차분해서 다 썰었다가 더해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천천히.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밑에 발전 대기분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야. 1, 2, 3, 4, 5를 3, 4, 5, 6, 7에 대응시킬 거야. 자, 2는 4로 간대. 정해놓지. 그 다음에 3하고 4를 비교했을 때 F3보다는 4는 무조건 큰 데로 가야 된대. 큰 데로 가야 된다. 큰 데로. 그리고 다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즉 모든 이놈들에 대해서 큰 놈은 무조건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돼. 무슨 말이야? 1보다는 2가 1에 가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고, 2보다는 3은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고, 3보다는 4도 크거나 같다. 이미니까 모든이잖아, 모든. 근데 그 중에 특히 3과 4는 크거나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얘는 예외적으로 큰 데로 가라는 얘기지. 이면은 전부 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는 거야. 3, 4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3, 4는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됐지?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보자. 일단 다 적어내서 2는 분명히 4로 갔으니까 2보다 작은 1은 3이나 4 중에 하나로 가야겠지. 큰 거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대로, 둘 중에 작은 거는 작거나 같은 대로 가야 되니까 2는 4로 갔으니까 1은 3이나 4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됐지? 그 다음에 2보다 큰 3, 4, 5는 2가 가고 있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겠지. 다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야? 4개 중에서 크거나 같으니까 중복해서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뭐야? 3, 4, 5가 항상 크거나 같다. 다를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나에 의해서 3과 4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걸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예사건이니까. 맞지? 3, 4H3은 3, 4, 5가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데로 가는 경우에서 구한 거야. 이런 거잖아 지금. F3, F4, F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이거잖아. 다에 의해서 3, 4, 5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3, 4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렇게 타는 걸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된 거에서 F3이랑 F4랑은 같아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항상 이 두 사이에서는 2가 큰 것만 나오겠지. 그럼 지금 이걸 계산한 게 너고요. 이걸 계산해서 빼야겠다. 두 개. 하나, 두 개만 보면 되겠지.
너 4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 2개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단은 분명히 1, 2 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단은 나는 그 중에서도 요거는 같은 경우는 없애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게다가 2는 그냥 뭘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4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2를 기준으로 니들을 만족하도록 함수를 정하는 거. 그럼 이쪽 정하는 거는 2가지 따로 묶고 이쪽은 전체가 다 있다고 보고 구한 다음에 요 둘이 같아지는 경우를 뺀 거. 아니면 요거를 다르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체가 다 없다고 보고 풀어서 상관없지. 요 부분을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조합을 이용할 거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다가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들은 큰데 얘는 크고 같으니까 크다와 같다를 분리해서 푼 거. 그럼 이건 얼마야? 조합이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시면 되고 너는 4개 중에서 하나, 2개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해보시면. 그 다음 개념 익히 8번 보시면 마지막이다. 좀 힘내자.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A, B는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야. 그리고 A는 B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럼 자, A,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보다 커야 되니까 뭐야? 2, 3, 4,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까지도 괜찮지. 저런 4개수 중에서 2개수를 골라내는 거야. 맞니? A가 B보다 더 작고 B가 크니까 둘의 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몇 개 중에서? 전 4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CAD 한번 볼까? CAD는 5하고 10 사이에 있는데 5보다는 커야 되니까 뭐부터 나오겠어? 6부터 나오겠지? 10은 포함하고 있지. 그럼 이 5개 중에서 CD는 2개를 뽑아내면 되는데 C와 D 사이에 뭐가 있냐? 등호가 있지. 크거나 같으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대. 같은 게 나와도 된다.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자.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은데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같을 수는 있으니까 중복해서 뽑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B를 선택하는 경우에다가 B, C, D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정답 답이 나오겠네. 됐니? 4C는 얼마니? 6. 5C는 6C2랑 같다. 15. 자, 답은 얼마까지야? 90개가 되겠습니다. 그치? 아까 함수 문제를 그냥 표현만 바꾼 거야. 배경 문제 2번까지만 볼게. 자, 배경 문제 2번 보세요.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잖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조건들이 2개, 3개 걸리는 거. 하나씩 해체해 주시면 돼. 하나씩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자, 나는 A, B, C 자연수 3개의 순상을 찾는 거야. 근데 조건이 첫 번째, 합의짝수야. 3개 합의짝수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3개가 모두 짝수일 수도 있겠지. 또 짝수 하나에 홀수가 2개로 합은 짝수가 되겠지. 분류하는 거라고요.
세 개의 합이 짝수다. 아하, 짝짝짝이거나 짝홀홀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런 세 개의 수를 찾는데 A, B, C는 15 이하고 등호가 있으니까 서로 같은 수를 뽑아도 된다. 자, A, B, C 순서 크기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나는 뭐만 하자? 뽑기만 하자는 얘기야. 15 이하의 자연수에서 3개를 뽑기만 하자. 근데 같아 되니까 중복해서 일단 뽑아도 상관은 없다. 맞냐?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뽑아야 되니까 15 이하에서 짝수와 홀수를 분분해야겠다. 분분을. 자, 짝수는 뭐니? 15 이하에서 2, 4, 6, 8, 10, 12, 14 몇 개 있어? 1부터 15까지 짝수 몇 개 있어? 항상 홀수 짝수 계산할 때는 짝수로 만들어 놓고 그럼 16이지. 나누기 하면 뭐야? 홀수 짝수 8개 8개 있지. 16까지 8개 8개야. 근데 15는 짝수 하나 빠졌지. 그럼 짝수는 몇 개? 7개. 홀수는 몇 개? 8개.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7개의 짝수 중에서 몇 개? 3개 뽑아내면 되겠지. 그게 ABC 됩니다. 근데 3개 뽑을 때 뭐 해야 되나?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같아 되니까 중복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7개 중에서 중복 크로켓스 몇 개? 3개 뽑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봐. 두 번째는 짝홀홀을 뽑아야 돼. 그럼 짝수 몇 개 있어?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홀수는 2개 있지.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겠지. 크거나 같아 됐잖아. 8개 중에서 중복 크로켓스 몇 개? 2개 뽑으면 되겠지. 선생님, 그럼 홀수 짝수 순서 바뀌는 거는요? 필요 없잖아. 홀짝홀이든 뭐 짝홀홀이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크기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홀수 한 개, 짝수 2개를 뽑아내면 그러냐? 이렇게 해서 짝수 한 개, 홀수 2개를 뽑아내면 끝이야. 왜? 그 뽑아낸 3개의 수 크기 비교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럼 제일 작은 거 A, 가운데 거 B, 큰 게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렇지? 결국은 순서가 정해지니까 이런 뽑는 경우에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중에 3개 뽑는 거고 합이 홀수, 합이 짝수 되려면 짝홀홀, 짝수 중에 1과 홀수 중에 2개를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야. 너도 H를 써도 상관없어. 7H나 7C가 똑같은 거니까. 됐어? 그래서 자 마지막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조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그 의미들 결국은 그게 꼭 함수로 주어지는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상을 구하는 문제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들 사이 관계에서 크기 순으로 또는 크기의 역순으로 순수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일단 선택만 하는 상황. 그치? 널 나열하는 게 전혀 관심 1도 없어요.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자, 뽑아낼 때 등호의 의미는 뭐야? 같은 걸 뽑아도 상관없다. 중복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뽑은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등호 없으면 서로 다른 거. 큰 거를 뽑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된다.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는 의미야. 그 부등호가 갖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 중점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어. 스스로 기준을 세워가는 수밖에 없어. 경우에서 문제들이. 스스로 기준 세워서 문제를 풀고 그 기준이 잘못된 기준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냐? 바로바로 해설을 확인하시라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이거는 경우에서 풀 때는 해설을 옆에 놓고 보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야. 풀고 내 생각이 까먹기 전에 바로 답을 확인해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요. 풀고 나서 다음날 채점하면 어때? 내가 왜 어떻게 개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치? 그럼 나한테 도움이 실력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센 경우의 수를 센 방법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채점하고 틀린 걸 바로 잡고 또는 맞았다더라도 좀 더 나은 방법 비교해가면서 정리하시는 거지.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갑자기 막 반풀이 통제가 확 풀리고 그러진 않아. 너네 수능 볼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정교하게 담아가는 거야.
받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일단 요거 앞으로 가서 끝까지 복습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는 저 다 하라 그러면 맞나? 아니지? 다 하세요. 47쪽, B 77쪽까지 다 하시면 돼. 됐지? 오케이. 자, 건너가셔가지고요. 우리 몇 시 가야 돼?